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이경규의 인생 서사와 그 울림. 코미디가 아름다운 건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그래서 코미디도 사랑한다. 이경규의 첫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은 그의 45년 방송 인생을 담은 문장들로 시작한다. 이 한 줄은 마치 오랜 친구가 따뜻한 미소로 건네는 위로처럼 마음을 툭 건드린다. 페이지 곳곳에서 그의 삶은 웃음과 눈물, 도전과 좌절이 뒤엉킨 농담처럼 펼쳐진다. 이 책은 단순한 연예인의 회고록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보편적인 질문과 답을 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굵고 길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듯 이경규는 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내며 독자를 끌어당긴다. 이경규의 삶, 코미디로 유명하다.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은 이경규의 1981년 MBC 공채 개그맨 데뷔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여정을 5장으로 나눠 풀어낸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방송 연예대상을 수상한 예능 대부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코미디언이라 부르며 코미디와 삶의 깊은 연결고리를 이야기한다. 책은 그의 방송, 영화, 가족,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성찰을 오가며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어 1장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에서는 그가 몰래카메라로 대중을 사로잡던 시절을 회고한다. 그는 한 번의 방송을 위해 수백 번 연습하고 시청자의 웃음을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100만원짜리 담배 에피소드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녹화를 끝까지 마친 그는 병원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삶의 허무와 소중함을 동시에 깨닫는다. 이 장면은 그의 강렬한 직업 정신과 인간적 약점을 동시에 드러내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장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에서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공익 예능의 탄생 비화를 들려준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예를 들어 양심냉장고는 무인 냉장고에 돈을 내고 음료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내가 웃고 제작진이 웃어야 시청자가 웃는다는 철학을 강조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의 예능 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를 생생히 보여준다. 3장과 4장에서는 영화 복수열전의 실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무지와 오기로 실패를 맛보았지만 이를 통해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교훈을 얻는다. 가족 이야기에서는 어머니, 아내, 딸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특히 딸과의 대화에서 미완성 방정식 같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 마지막 5장은 굵고 길게 사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처럼 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담는다. 그는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성실함으로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성실,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실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경규는 잘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45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방송을 이어왔으며 이는 그의 철저한 직업 정신과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도시어부 촬영 중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둘째, 도전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 그는 OTT, 유튜브, 영화 등 새로운 플랫폼과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비록 복수혈전 같은 실패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나는 나의 롤모델이다라는 말은 자기 확신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삶은 완벽한 농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경규는 삶의 희로애락을 코미디로 풀어내며 무거운 순간에도 유머로 균형을 찾는다. 그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피식 웃음을 유발하는 이경규표 농담으로 독자를 위로한다. 이는 삶의 고난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를 보여준다.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필요한 자세.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은 현대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경규는 방송국에서 OTT,
유튜브까지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현역임을 증명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영화 실패담은 성공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열쇠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라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셋째,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경규는 가족, 동료, 시청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진심을 다했다. 그의 이야기는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관계와 내면의 충실함이 삶의 핵심임을 일깨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히기 쉬운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공감과 영감의 교차점.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성균관대 오거서 학생은 서평에서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버스 안에서 단숨에 읽었다며 그만큼 몰입감이 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목과 이경규라는 이름에 끌려 책을 집어들었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 이경규의 끊임없는 도전은 공부든 놀이든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로 다가갔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이경규를 죽어라 놀던 친구가 기막히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며 그의 삶이 건강한 자극을 준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 책이 열정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독자는 블로그에서 심각한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경규의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줬다고 썼다. 특히 그의 가족 이야기는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나 딸과의 대화는 보편적인 가족의 사랑과 갈등을 담아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다. 반면 일부 독자는 그의 영화 실패담이나 지나친 자기 확신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나무위키에서는 그의 명언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가 복수열전 실패와 연결되며 자아비판의 성찰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대체로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인생 교과서로 평가받는다. 시청자의 의견은 어떨까? 이경규는 도시어부, 한끼줍쇼 등으로 여전히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현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에세이를 읽은 뒤 그의 방송을 새롭게 바라본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혹시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을까? 이경규의 농담 같은 인생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또 그의 방송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웃음과 큰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